핫이슈 다룹니다. 우리 채널에 올라온 질문 댓글, LG 트윈스 외야수 트레이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현역 입대 훈련소 입소 도중에 건강 문제로 퇴소한 롯데 윤성빈 선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KBO가 올해 스트라이크 존을 좀 크게 손본다고 그러는데 매번 손본다고 했는데 손이 안 봐졌는데 큰 변화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채널에 어제 오늘 LG 트윈스를 둘러싼 트레이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11님이 금일 하나 LG 트레이드 있다던데요. 브라운 우드님도 하디슈에 트레이드 썰이 빠졌네요. 지금 기사 하나 때문에 LG 트윈스 외야수 트레이드 조만간 벌어질 거라고 뭔 일이 터진다 이런 분위기인데 심지어 트레이드를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마저 강합니다. 야구부장님께서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님께 비공개로라도 트레이드 관련 소스가 있는지 꼭 팩트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합니다. 트레이드, FA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프로야구에서 가장 핫한 썰들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팬들 관심이 그래서 또 많은 것이 분명하고 LG를 둘러싼 트레이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명석 LG 단장이 선수단 구성에서 굉장히 좀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이 우스갯소리로 저 트레이드 자주 하니까 트레이드 차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지난해 양석환, 함덕주 선수 트레이드 뭐 야단은 좀 많이 맞긴 맞았죠. 결과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찬원, 서근창 선수 트레이드 건처럼 이제 굵직굵직한 트레이드를 좀 많이 했습니다. LG가 젊은 유망주들도 꽤 많습니다. 이군팜 예전에 비해 좀 단단해졌고 베테랑들의 포지션 중복이 또 없지 않죠. 그래서 LG 주변에 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성사되지 않은 몇 건의 트레이드 이야기를 제가 LG 주변에서 좀 체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제가 들은 것은 LG의 이제 신진급 투수하고 지방구단 내야수하고 이야기가 좀 왔는데 좀 안 됐고 또 LG의 젊은 야수 그다음에 지방구단의 베테랑 야수 논의가 있었고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무르익지가 않았습니다. 성사되진 않았고 트레이드 이야기는 10수건이 논의가 되면 그중 몇 건 정도 구체적인 카드를 주고받게 되고 그중에서 한 건 정도 성사가 될까 말까. 그래서 트레이드 썰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그냥 썰. 차명석 단장에게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두 가지 물었습니다. 첫째, 현재 트레이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천웅, 이영종 선수 관련해서 트레이드 진행 여부 좀 알려주십시오. 차명석 단장 아주 확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아예 안 할 거다. 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워딩 그대로. 진행 중인 트레이드 없고 현재로서 계획 없고 미래 일은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야기인데 이형종, 이천웅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 이야기는 홍창기라는 굉장히 탁월한 외야수 좀 있습니다. 또 FA 김효수 선수 잡았죠. 여기에 박혜민 선수가 삼성에서 이적을 해 옵니다. 외야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최은성 선수를 외야에서 일루 쪽으로 조금 보내는 방안 물론 뭐 주력이 조금 다운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외야가 탄탄해지니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됐던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베테랑 이형종, 이천웅 선수 이 두 선수를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전력 보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차명석 단장이 아주 단정적으로 그럴 일 없다. 차 단장 말하기가 조금 힘들면 좀 말하기 힘들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노코멘트는 노코멘트 스타일이지 굳이 거짓을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넘게 봐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트레이드는 반나절 만에 갑자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냥 됐어요 이렇게 겹작스럽게 실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또 물었어요. 전화 끊기 전에 아니 그래도 갑자기 생각 바뀌면 트레이드 논의가 있게 되면 귀띔이라도 한번 뭐 이렇게 했더니만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그랬더니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고. 마지막에 제 차 못을 딱 박았습니다. 저 단장이 이제 트레이드 관심 없고 이천웅, 이형종 아직까지 트레이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잘라 말을 했는데 외야를 활용한 트레이드에 관심이 없는 이유 그 이유로는 이제 선수가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진이나 부상에 대비해야 되고 팀이 그리고 이제 이영종 선수의 경우는 우타자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써야 되는 거고 이천웅 선수도 활용도가 높은 선수니까 써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야 저도 모르고 차단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팀 사정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드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2 시즌 초반 1월에 팀 구상에 트레이드가 없다. 요 이야기입니다. 윤성빈 선수 이야기인데요. 현역으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근데 이제 건강상 문제로 훈련소에서 퇴소를 했고 이제 올해 여름쯤에 재검을 받은 뒤에 뭐 재입대 절차를 조금 밟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채널 어느님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윤승빈 선수 군대 갔다더니 훈련소에 다시 재검받는 걸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무슨 문제인지 알려진 바가 있는지 취재했네. 몽지님도 롯데 윤승빈 선수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했는데 윤승빈 선수는 구단에서 이제 건강상 문제로 퇴소를 했다 하는데 부상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취재를 해보니까 뭐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어깨나 팔꿈치나 허리 하체 등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피칭에 문제가 될 만한 부상은 뭐 딱히 아니고 지금은 선수가 몸과 마음을 좀 잘 추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윤승빈 선수 그러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2017년에 1차 지명으로 롯데 입단합니다. 계약금 4억 5천만 원 꽤나 많이 받았죠. 1m 97 탁월한 신장 뭐 아시아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체 조건 최고 시속이 150km대 뭐 152, 154 막 뿌렸죠. 빠른 볼을 구사하는 유망주였고 롯데가 수년간 윤승빈 선수의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서 공을 좀 들였습니다. 승기단은 또 미국 드라이브라인 연수 보냈죠.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팀이 일본의 기술 연수까지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대가 큰 유망주인데 아직은 포텐이 좀 터지지 못하고 있고 입단 초기에 어깨 부상 조금 있었죠. 이후에 투구 폼 변경도 조금 했습니다. 제구가 들쭉날쭉하고 크게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선수도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윤성빈 선수가 2군에서 이제 안정적인 피칭을 좀 못했습니다. 2군에서도. 근데 사실 고질은 제구지만 제구가 좀 흔들린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밸런스를 조금 어떻게 좀 변화도 두고 투구폼도 조금씩 손을 보다 보니까 구속도 갑자기 다운이 됩니다. 구속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별다른 부상이 없어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구속이 크게 다운되는 스타일이어서 결국 상무 입대 대신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고 근데 뭐 훈련소에서 또 한 번 병역 관련해서 일정이 조금 차질이 예상이 되겠죠. 타고난 신체 조건, 빠른 볼 뿌리는 뭐 천재적 재능, 뭐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만 수년째 좀 미완이다. 시원하게 좀 진행되는 일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느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스트라이크 존 이거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KBO 총재가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스트라이크 존 확대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신년사에까지 스트라이크 존 확대 개선 이슈가 좀 등장을 했는데 수년째 KBO 리그의 스트존이 문제가 많다. 좁아졌다. 좁은 것도 좁고 넓히겠다고 했는데도 안 넓혀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들쭉날쭉이다. 어떤 심판은 요렇게 보고 어떤 심판은 요렇게 보고 어떤 심판은 요렇게 보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팬들의 좀 뭐 원성도 꽤 잦았고 현장에서도 조금 헷갈리다 그런 말이 많았죠. 스트존이 좁아지니까 볼넷이 많아지고 타구 투자 심화되고 경기 늘어나고 투수나 가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질은 엉망. 스트존은 사실 공식 야구 규칙에 딱 명문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 뭐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야구 규칙 앞부분에 딱 보시면요. 스트존 규정이 있습니다. 어깨 윗부분, 바지 윗부분의 중간선. 이게 바로 스트존의 상한선이 됩니다. 또 무릎의 아랫부분. 원래는 1998년 이전까지는 스트존의 이제 하한선이 무릎의 윗부분인데 그 이후부터는 무릎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까지가 되는. 그러면 타자의 신장에 따라서는 스트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키가 큰 선수는 위쪽이 조금 높아지고 키가 작은 선수는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들 성향상 스트라이크보다는 볼을 좀 더 잘 주더란 말이죠. 스트라이크를 주는 게 뭔가 좀 큰 경기가 되면 이 스트라이크 존이 더 좁아집니다. 심판 개개인마다 다른 개인의 스트존이 있다. 일관성만 지키면 된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냥 따라와. 그 이상한 논리가 오히려 스트존을 좀 묘하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올해부터는 이거 확 뜯어 고친다 그러는데요. 특히 스트존 윗부분에 걸쳐 들어오는 높은 볼 있죠. 요거 볼로 잘 판명이 됐는데 이걸 아예 대놓고 무조건 스트라이크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볼 한 개까지는 더 높아지는 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적어도 반 개 이상 걸쳐서 들어오는 볼은 스트라이크로 잡아주자는 겁니다. 좌우 같은 경우는 홈 플레이트 위에 가상 공간이니까 이건 뭐
여지가 없죠. 논란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고척돔에서 심판들이 전부 모여서 줄을 쳐놓고 스트라이크 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천으로 건너가서 스트존 연습을 이어간다 그럽니다.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의 캠프가 있는 곳이죠. 2군 캠프가. 심판들은 보통 2월 1일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면 그에 새롭게 적용할 요소들을 시험을 하는데 1월에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숙지하는 거 이거 좀 이례적이죠. 좀 많이 바뀐답니다. 심판의 고가 산정 근본 체계가 바뀐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서야 바꿀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좀 더 빨리 했으면. 여하튼 그래도 지금까지 심판들의 고가 산정에서 스트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일관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개인 성향마다 차이의 스트존 차이 이거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A 심판은 낮은 볼, B 심판은 높은 볼을 좀 잘 잡아주는데 그걸 경기 끝까지 그렇게 해주면 일관성만 유지하면 큰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낮은 볼에 좀 요 볼인데 스트라이크 잡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계속 그냥 낮은 거를 스트라이크 주는 거예요. 경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일관성보다는 정확성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일관성 이거 뭐가 중요해요?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것으로 바로 심판들이 고가를 매긴다는 건데 경기 후에 지금 PTS전 투구 추적 시스템 자료로 심판들도 스트존 판정 피드백을 다 봅니다. 보고서가 딱 나와요. 거기에 상세 자료 다 나옵니다. 어디에 떨어진 공을 이렇게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온 걸 볼로 줬냐 스트라이크 줬냐 다 나옵니다. 스트존을 얼마나 정확하게 봤냐가 딱 다 나오고 그걸 심판 고가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는데 이제서야 사실제 이것을 도입을 하고 벌써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존만은 AI 심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심판 고유의 스트존이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심판마다 내가 보는 게 스트존이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맞춰. 그래서 경기 초반에 투수들이 그 심판의 특정 스트존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년 전부터 3D로 완벽하게 투구 궤적까지 구현이 되니까 조언을 통과했는지 아닌지 딱 나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모든 심판이 같은 스트존을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겠죠. 뭐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이제 뭐 달라졌습니다. 교과서가 달라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이런 교과서라면 지금은 이제 이런 교과서입니다. 이거 완전히 심판들이 스트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정말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토대로 고가를 매깁니다. 못하면 2군으로 내려보내니까 당장 뭐 심판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 스타일은 크게 바뀔 겁니다.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볼거리도 뭐 아무래도 경기 박진감을 유도하고 공격을 유도하고 경기 시간 단축이 될 겁니다. 타자들도 볼넷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거고 확실히 좀 볼넷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현대 야구의 핵심 중 하나가 출루율을 높이는 건데 출루율은 안타를 치던 볼넷으로 나가던 건데 최근 수년간 볼넷을 좀 많이 노리는 타자들 방망이를 잘 안 내는 타자들이 좀 늘었는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